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에 전 치안감이자 공안문제연구소장을 하신 전병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예, 저 오늘 주로 이제 이 올림픽을 앞두고 이념적인 그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어요. 예.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국내적인 또 국외적인 트러블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최근에 이 보수 단체나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 일부가요, 의도적으로 한반도기, 김정은 사진, 인공기 등을 태우거나 찍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 관련해서요, 소각 훼손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한다 하고는 가가지고 이제 사실상 집회처럼 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거는 그는 이해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찰은 또 그렇게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검토를 한댔는데 그 명예훼손이 성립이 됩니까? 저걸 법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성립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으로 반국가 단체이고, 또 헌법적으로 볼 때도 반란 단체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헌법에서 통일의 대상으로서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조항이 다른 그 헌법 조항과 모순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본다는 것은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한 방송에서도 이게 범죄 요건이 성립하냐고 팩트 체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공기와 사진을 태우는 행위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해당 남대문 경찰서도 인공기나 김정은 사진과 지금 조사하는 문제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문제가 이걸 태우고 누군가가 개인이나 단체가 명예훼손은 이 제3자가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을 했을 경우에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문이 퍼졌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히려 그런 걸로 인공기를 태운 사람을 고발하는 단체나 시민이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 보안 경찰이 한번 내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을 해주느냐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상이 정말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은 보수단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운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올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면서,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인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법죄로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 또는 사회단체와 같은 제3자가 고발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행위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국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형식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수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말을 했다가 지금 이 말이 쏙 들어가서요.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닌가.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일부 좌파 계열 시민사회단체에서 보수단체의 화형식에 대해 이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가 11월 달입니까? 그때도 이 성적이나 트럼프 사진을 불태웠거든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외국 국기나 국장에 대한 모독죄가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뭐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시설물에 있는 그 깃발 등이 아닌 개인이 소지한 거는 불태울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는 지나치게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현재 북한이 이렇게 지금 한반도기를 가지고 단일 팀으로 현송월이 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요, 상당히 국론이 갈려 있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에서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지고의 가치이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서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무슨 북한과의 뭐 어떤 대화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좋은 것으로 치부가 되는 경향이 일각에서 있어 왔습니다. 이번 것도 사실 북에서 어떤 의도로 참석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북한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어쨌든 국제사회 여러 가지 제재를 좀 완화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당장에 지금 전략무기 자산을 배치한다고 그러고 한미 연합훈련이 되면 사실 이제 북한이 겁내는 부분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한미 연합군이 그대로 밀고 올라오면 잠시면은 북한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유예시킬 수 있고, 또 남남 간에 이런 또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뭐 자기 계산이 있어서 참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뭐 현 정권의 성향이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격조, 그러니까 과공 비례라 했잖아요. 지나치게 그 북한 사람들에게 쩔쩔매고 예우하고 마치 북한이 갑이고 우리가 어린 양.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무슨 북한의 열병식이 그 올림픽 개막 전날 있는 데 대해서 우연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한이 무슨 금강산을 제낀 데 대해 북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이해를 해야 된다 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못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현송월이라고 북한의 일개 악단의 단장이잖아요. 예. 또 그 사람의 뭐 계급은 중령과 대령 사이의 뭐 계급이라고 하더만요. 예, 상좌. 예. 그러면 그 정도 인물이 온다 하면 뭡니까? 정검단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좀 표현이. 보통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점검이라 하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감독자가 피감독자에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점검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처럼 쌍방에 북한이 원래 오지 못할 건데 우리가 배려를 해줘서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게 되어서 예. 공연 시설장을 한번 본다고 오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뭐 확인 정도라 할까요? 뭐 선발 예. 뭐 때 예. 확인반 뭐 이런 정도겠죠. 예. 근데 거기에 점검대라고 하는 표현을, 점검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언론이 그대로 쓰고, 입구에서부터 하루 종일 언론들이 생중계를 하고 호화로 뭘 먹였니 먹이면서 재이면서 해댔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공 비례이고요. 또 우리 언론도 이 정부에서 좋아하는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집권한 지 얼마 안 되고 힘이 세니까 뭐 옛날 선배 기자들이 하는 말 들으면 뭐 그런 걸 빠는 행위라고 그러대요. 뭐 무슨 뜻인지 빨아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 금강산하고 마식령. 예.
근데 거기 간 우리 선발대라는 사람들은 1박 2일을 갔다 왔는데 어디서 뭘 하고 뭐 먹었는지도 안 나오고 예. 한국에서 그 마식령의 호텔에서 통화가 됐는데 전화를 연결해주고 따시게 잤냐 따시게 잤습니다 하는 정도가 다예요. 그러면 예. 따시게 못 잘까 봐도 걱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냥 뭘 했냐 어떻게 했냐도 하나 알려지지도 않고 한국에 예. 정부에서 내놓은 사진 한 2장 몇 줄짜리 그걸로 다 커버가 되고 예. 북한에서 온 사람의 행태는 저게 무슨 식사 대접을 하듯이 37시간을 저렇게 했는데 그걸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좀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북한에서 앞으로 이제 예술단이 오면 거기서 이제 미인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면 과거에 보면은 일부 그 얼빠진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그냥 막 좋아하는 막 환영하는 뭐 그런 걸 하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현상이 일부 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응원단 중에 특히 그런 사람이 또 내려오겠죠.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 북한이 그렇게 정말 그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같은 집단이냐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예. 이번에 20대들이 보인 그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특히 아이스하키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 세대가 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낭만주의에서 좀 실리주의로 가는 것 같고요. 예. 또 그만큼 똑똑해졌고 사실 정교조식의 그 교육에 많이 노출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예. 현실지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예. 최근에 이 북한하고 민족이라는 걸 지나치게 앞세우면서 그걸 예. 감성적으로 포장을 하고 네.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불공정성, 불평등성을 감수하라고 네.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북한의 그 뭡니까 조명회라고 이 북한의 만수대 무용단의 그 있고 또 한국의 응원단으로 왔죠. 예. 2002년에 아마 부산 아시안 게임에 왔을 건데 예. 얘는 한국의 그 삼성 휴대폰 광고까지 출연했어요. 네. 자, 이번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될 수 있죠. 이 정권이 또 그런 걸 굉장히 띄우니까요. 예, 뭐 이제 지금은 북한에 대한 그 유엔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좀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을까 뭐 외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예. 자,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금강산에서 이제 합동문화공연 전야제를 한다 해가지고 예. 터더스가게 할라 했죠. 예. 토마스 바 IOC 위원장이나 다수의 IOC 위원도 데려갈래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북한이 이제 제껴서 안 됐잖아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는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제 공연장이 예. 금강산 문화 무슨 뭐 전당인가 뭐 거긴데 거기는 현대가 옛날에 그 서커스 보여주던 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금강산 관광객들 저녁에는 볼 게 없으니까.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 전력이라든지 뭐 조명, 난방 등으로 우리가 기름을 가져간다니까. 예. 북한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걸 핑계해서 돈을 갖다가 뭉터기로 좀 주면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북한에서 알아서 좀 쓰면 예. 예? 좋을 거를 이것들이 이제 기름까지 갖고 온다고 쪼존하게 이러냐 해서 북한이 좀 성질이 좀 나버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번에 이 한국에 오는 부분 보면 저 사람들이 원래 성불제자 아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2000년 그 6.15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는 성불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현대에 갔던 돈이 은행에서 예. 나와갖고 그걸로 4.5억 불, 예. 4,500억 정도 건너갔니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사실로 다 인정하잖아요. 예. 예. 그때 경찰에 안 계셨습니까? 아 그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어떻게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파악을 못했죠. 그러면 누구도 제대로 그 부분만큼은 수사를 안 하고 대북 송금 특검까지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뒤에 이제 그 특검에서 돈이 정확하게 어디서 정확한 액수가 얼마가 나와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뭐 국정원이 당시에 돈 세탁도 해줬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 누구한테 갔는가라는 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예. 돈은 뭐 포괄적으로 줬는데 국익이다 하면서 끝나버린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참 그게 정말 그 자금들 중에 일부는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도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런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고 역적 행위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노무현 정권이 이제 동교동 예. DJ 쪽과의 이 권력, 예. 이제 노무현 정권은 DJ 정권이 밀어서 당선시킨 것처럼 됐으니까 힘이 예. 좀 약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서로 여권 내부에 예. 권력 싸움으로 그게 진행이 됐지. 그걸 뭐 밝혀서 규명해서 무슨 하려고 예초에 그런 동기에서 그렇죠.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예. 허지부지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초록이 동색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밝혀진 것도 없이 뭔 예. 특검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을 때가 이제 뭡니까? 2007년 퇴임을 예. 앞둔 대통령이 느닷없이 10월 4일 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국정원이 아프간 인질 사태가 그 전에 예. 났는데 거기에 김만복 원장이 뭐 선글라스맨 데리고 갔다가 예. 또 한 언론인이 그 중에 1,000만 불을 북한에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3천만 불 갖고 갔는데 저는 그거하고 별도로 그 직후에 그 내용을 들었고 또 그 직전에 국정원장을 한 사람한테 직접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예.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예.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갖고 북한에 줬다 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뭐 하는 데 쓴 돈입니까? 이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게요. 일종의 묻지마 예산 비슷해가지고요. 이게 어디에 썼다고 보고할 필요도 없고 정비원 더더구나 붙일 필요도 없고 그런 성격의 돈이고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성격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건비 성도 좀 들어 있고요. 또 실제 그 활동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일선 요원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나눠주면 그 직원이 그걸 가지고 자기 업무에 얼마나 몇 프로나 썼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아마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통치 행위를 하다 보면 그게 국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공식화시키기 어려운 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또 차원의 성격도 있고요. 아주 오방떡처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의 액션 영화 이런 거 보면 예. 이 폴리스 다룬 네. 그 특히 좀 터프한 경찰관이 형사가 예. 이제 범인 잡으려 하다가 차를 갖고 이제 경찰차를 예. 갖고 막 여기저기 체이스를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예. 뭐 기물도 파손하고 남의 차도 많이 부수고 이러면 경찰 예. 고위 간부가 너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예. 이거 처리 안 해준다 하고 돈 없다 하고 막 난리치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와요. 예. 이제 그런 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특수활동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서에는 특수활동비가 잘 없어요. 안 가죠. 그 예. 경찰 하셨잖아요. 예. 하실 때 경찰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검찰에도 있고 뭐 재판부도 있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특수활동비보다는 이제 수사 쪽에는 이제 수사비가 이제 주어지죠. 뭐 그러면 일부는 떼어놓고 이제 나머지 직원들한테 나눠 주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식대, 뭐 그런 모욕비, 뭐 네, 그다음에 네. 간식비 이런 네, 거 하고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범인들 예. 잡아다가 뭐 설렁탕 삼이기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원 유지하는 예, 거. 그 뿌락지들.
예, 불확실. 정보원. 예, 그냥 정보원들 그 유지하는. 불확실하고 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불확실가 아니고 예. 경찰이 뭐 조폭이나 마약에도 정보원을 유지하려면 그거 보면 이렇게 한 개씩 주잖아요. 예. 봉투로. 예,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용어가 그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들이 뭐 노조라든지 일반 시민 사회 단체에 파괴를 위해서. 예, 파견을 시켜놓고 또 거기에 파견된 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거기에 리더로 부상을 해서 그 단체를 먹어버리는 그런 목적으로 파견되는 요원을 불확실하고 그러는데 경찰이 이렇게 그 좌익 지하 조직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파견시킨 요원들을 불확실하고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이 용어를 다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요. 좀 네, 그거는 이제 뭐 정보 요원이라고 네. 이야기로 그 네. 그런 사람들 돈도 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수사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별개지 않습니까? 별개입니다. 네, 그러면 밑에 말단 경찰들이나 이 사람들은 특수활동비 구경도 못 하겠네요. 좀 높아야 구경하겠네 그것도. 그 이제 쪽에서 가는 부서가 있겠죠. 아, 몇 개. 특수한. 수사는 뭐 아닙니다. 경찰 특수활동비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전체 규모가 국정원에 비하면. 예. 뭐 얼마 되죠. 근데 국정원은 지금 5천억이나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 북한이 지금 두 번의 정상회담에 보면 북한이 돈을 두 번 다 미리 받은 정황이 나오거든요. 예. 또 두 번째는 뭐 제3국에서 누가 쏴줬다란 별의별 소문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끝을 정권이 그러면 어떻게 밟고 가려 그러냐. 북한하고 패럴림픽이 끝나면. 예. 그러면 이제 다시 4월 1일 날 미국은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그걸 또 그때 가서 재연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보도에도.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는 이것도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한 6월 달이나 그 이후에 한다고 예. 하고 예. 또 그 핑계를 대고 정상회담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또 재연기, 이제 중단이죠. 예. 한미 군사훈련을. 그러니까 미국이 이 한미 군사훈련은 양국의 동맹 간에 예. 의무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안 하겠다고 놓으면 너네들하고 동맹이 이거 깨져야 되는 거냐고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움직일 건데 특히 예. 지금 제일 아쉬울 때예요. 2000년이나 2007년보다 지금이 더 아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예. 굉장히 좀 쪼달리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은 우리가 상황을 너네들하고 어떻게 좀 좋게 만들고 미국도 좀 달래고 얼렁뚱땅 좀 제재 구멍도 좀 뚫고 해서 이걸 예외를 좀 인정받아서 줄게라고 하고 대충 좀 외상으로 가고자 지금 하면서 오다가 거기서 사단이 나서 저기 북한이 화가 나서 금강산을 엎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그까지 추측하기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부족합니다. 예. 그런데 예. 그것도 이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갖고 만약에 북한에 준다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안적 시각에서 보자면. 이제 북한에 뭐 어린이들 뭐 분유를 준다든지 인도적 지원하는 거 외에 북한에 돈을 준다는 건 그야말로 이적 행위고요. 지금 우리 형법에는 이제 적국에 이 돈을 자금을 주는 행위는 아주 사형 무기 이는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 형법상 적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단체로 의율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 지난 그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 마인드가 좀 그래가지고 여튼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들도 북한을 끌어들이가 여차하면 예. 하나의 저기 조카로 쓰려고 정상회담이나 예. 지지를 올리고 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갖고 완전히 다 보내버리고 정리하고 나면 저그들이 할 때 그게 하기 어렵게 되겠다 싶어서 그랬거나 예. 또 지난 정권을 너무 세게 건들면 지난 정권에서 또 뭐
반격이 좀 나오거나 이럴까봐 그랬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소고기 파동 같은 게 이제 반 이명박 세력들이 이제 직결한 사례인데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초반부터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는 광우병 소고기 사건이 예. 뭐 정권을 흔들어서 이렇게 자초시키지는 못해도 예. 우리 힘이 살아있다는 걸 정권 초반에 예. 출범 직후에 한번 보여주면서 그 뒤부터 정권이 뭐 중도 신용 상승 이러면서 보수 예. 성향을 탈색시키는 쪽으로 움직였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성공한 부분이 있다 그죠? 글쎄요, 뭐 그게 먹혀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계속 이를 갈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명박 정권 자체가 예. 겁을 먹고 예. 과감하게 그렇죠. 저쪽에서 볼 때는 성공이죠. 저쪽에서 봤을 때 성공한 예. 거죠.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명박보다 박근혜가 더 원론 원보수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집권을 했는데 지금 1년 차부터 중국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뭐 이념적인 부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통일이 또 대박이다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 내가 그걸 듣고 저 양반이 맛이 갔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방송에서 해설하고 있는데 누가 저거 적어줬냐고 제가 그랬어요. 통일이 대박이기는 쪽박이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뒤늦게서 세월호로 얻어맞고 힘 다 빠져갖고 무슨 뭐 통진당 해산하고 뭐 국정교과서 어쩌고 했는데 이미 때가 좀 늦었죠. 예. 박근혜 정부는 왜 저걸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까? 그분은 뭐 그것만 못한 게 아니라 별 생각이 없었어요. 예. 여러분. 그 특히 붕괴된 공안 기능, 예.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겪으면서 공안 기능이 붕괴됐는데 이명박은 본인이 무슨 중도 실용회사 하면서 예. 보수가 아닌 것처럼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예. 그럼 그런 이명박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집권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취임하자부터 적어도 이 공안 기능이나 또 지금 이 북과 관련되는 어떤 이 남측의 내부에 무너진 예.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 등을 갖다가 예.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을까라는 걸 보면 박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한국당에서라도 우리 이걸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예.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질 않았잖아요. 뭐 국민들 중에는 이제 웰빙 당이다, 또 부패한 당이다, 뭐 여러 가지 딱지를 붙이는데요. 어쨌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뭐 무슨 저 지역구에서 당선이 안 되면은 전국구라도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보수를 팔아가지고 자기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데 써먹은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마지막 공안문제연구소장 하셨다 하셨죠? 예. 노무현 정권 대체됐다 했습니까? 예. 그 DJ 정권 때는 그래도 그걸 놔뒀었네요. 예. 이제 DJ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집권하고 나서 누가 가서 공약대로 폐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먼 산만 쳐다보고 있더라. 아, 그분이 뭐 예. 보통 스타일이 예. 할 말이 없고 할 때는 말을 안 하고 딱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서 엉뚱대 좀 보면 네. 알아서 이제 네.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최소한도의 활동은 할 수가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들어가 가지고 그때 탄핵 파동이 있고 나서 그 국회 구성이 이제 압도적으로 여당이 많이 그렇죠. 됐지 여대 않습니까? 야소가 돼버렸죠. 예. 그때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게 이제 예. 대체되는 수순으로 가는. 예. 그 단체는 법적 근거가 뭐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겁니까? 공안문제연구소.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법에서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서 그걸 없앴겠네요? 법 개정이 없이 그냥 없애버린 겁니까?
그 직제를 없애면 되니까요. 직제는 직제를- 훈령이니까, 대통령령이니까. 예. 명령으로 없애버렸구나. 예. 예. 예, 참. 근데 이제 우리가 2부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때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없어졌고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을 없앤다고 하는데요. 예. 그 옛날에 DJ 때는 국정원에 상당수가 옷을 벗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밖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예. 상당히 오랫동안 저항을 해왔잖아요. 예. 요즘도 그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 최근에 이 뭐 국정원 해체나 이런 검찰 무슨 기능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끽 소리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우선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 지금 딴소리를 냈다가는 신상이 좋지 않을 테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이 사람들 쫓겨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 같은 데는 이제 쫓겨나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데, 뭐 수입은 어떻든지 간에, 뭐 여하튼 딴소리를 내면 역시 이 신문상 불이익을 각오해야겠죠. 최근에 보면 여검사 한 명이 예. 오래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성추행을 예. 희롱을 당했다고 공격을 해요. 예.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예. 또 그렇게 한 사람은 다 밝혀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저런 일이 이 타이밍에 나타나는 부분도 굉장히 공교롭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과연 그 여검사가 지금 검찰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 서서 저렇게 그 몇십 페이지가 되는 이런 어떤 자료를 깨고 공개하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여검사 정도 되면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만지고 뭐 이러는데 또 좀 심했더만요. 투덜거리면 또 안 좋겠다는 것도 보이고 그게 문화가 아마 그런 모양이죠. 참 지저분한 문화예요. 예, 그래서 참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한풀이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시각에서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 정권들은 그때는 왜 안 했을까요? 노무현 정권 때 그 뒤에 했나? 그 여자 검사분이 그 아마 이의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한번 당했다고 하는데. 근데 검찰 내부에서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면 예. 첫째는 이런 부분부터 포함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 내부의 구조 조정, 기능 조정 문제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젊은 검사들의 하극상 운동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문제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하고 관계없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만 봐진다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지나치게 조용해요. 옛날에는 검찰이 좀 시끄러웠던 적이 몇 번 있어서 검찰총장도 뭐 옷 벗고 한 적도 있잖아요. 내부에 예. 뭐 평검사 해이니 검난이니 해가지고요.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무슨 공수처 문제가 사실은 위협적이거든요. 물론 공수처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뭐 별로 위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대로만 구성이 된다면 위협적이죠. 그다음에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정부와 이렇게 대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2부에서 좀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